보고서는 하나 금융지주, 그다음에 DBG 금융지주, 그다음에 BNK 금융지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중 은행들과 그다음에 지방 은행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로 다 분석을 봐드리는 건데, 네, 제가 좀 지방 은행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4분기 순이익 8,445억 원으로 시장 상회를 하면서 호시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보통 모든 이제 은행사들은 대부분 다 이번 4분기는 상회를 하죠. 4분기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코로나 충당금이라든가 충당금 환입, 그 다음에 연체 이자 회수, 부동산 매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회성 요인들이 829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도 명태 비용이 1분기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00원으로 기말 배당이 결정됐습니다. 자, 순마진은 7bp로 상승해서 사실 좀 다른 은행들보다 1bp 정도 더 좋게 나왔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달금리 상승이 병행되고 예대율 100%에 근접하고 또 핵심 예금 비중 확대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또 대손 비용 역시 증가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이자 이익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6%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여기는 66,000원. 예, 66,000원 과감하게 좀 봤고, 여기서 봤던 건 뭐냐면 비은행 자회사가 고르게 성장을 하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선 61,000원, 그리고 여기선 63,000원인데 금리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7% 상회하는 배당 이익률, 수익률, 그리고 업종 내 자본금과 건전성 관리 능력 보유가 있고요. 지배구조 변화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이게 차기 회장이 선임되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분간 주가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이 보고서에서 제일 보수적으로 봤던 보고서에서 1분기에 그 명태가 있기 때문에 좋게 안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이걸 제외를 하고 주가를 시장에서 봐준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이걸 만약에 그냥 일회성 악재이고 어쨌든 악재는 반영을 한다고 치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환경 악화라든가 부동산 시세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은행 수익성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도 6만원을 좀 보수적으로 봤고, 마지막 보고서인 것 같은데 여기는 65,500원 좀 과감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6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여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곧 3월이면 1분기가 끝나고, 또 그럼 거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일단 1분기 실적 이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지방 금융지주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일회성 비용들도 있고, 또 매출 채권, 그다음 매각 이익 등을 통해서 101억 원, 그리고 생명재무제표 소급 작성 효과로 354억 원의 일회성 수익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은행 BP는 6bp 순마진이 상승했고요. 대손 비용 경우 상승 악력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래도 대손율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증권업황 둔화로 이 수수료 이익이 포함된 비이자 이익이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중은행들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안 좋다라면 주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더 하향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금리 상승 아까도 나왔죠. 네, 지방은행. 하지만 주주 환원 여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과 같이 배당금을 정한다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이렇게 11,000원 정도로만 보는 게 제일 보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 이것만으로도 사실 주가 여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 9,000원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대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또 4분기가 1bp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고, 그다음에 경남은행의 저원가성 수신 감소 이익이 뭐 기인했다고 하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보이고 있고, 특히나 DBG은행하고도 금융지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지역 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 개선으로 신규 부실 축소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대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지만, 우선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순마진 이자가 1bp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하회를 했다는 거, 모든 은행주가 거의 다 상회를 할 때 여기도 좀 세게 좀 11,000원 봤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던 1분기 이후 순마진 이익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그래서 5bp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은행들은 다 더 좋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순이익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고요. 네, 실적만큼 네,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당분간 좀 진입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세, 예, 다른 여타 은행들 여러분 보고서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띄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실적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은행주가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시점부터는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DBG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여기 아니고요. DBG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2% 상승했고요. 네, 여기도 일단 상회를 했기 때문에 11,000원까지 찍었지만은 상승 여력이 10,000원 정도, 거의 다 다가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하락할 거라 보고, 네, 현금 배당 630원 컨센서스보다 많이 줬고요. 예, 시가 배당 6%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당도 이제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DB금융주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지만, 11,000원까지 13,000원이면 전고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도달할지는 네, 조금은 네, 미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다음 볼 BNK 금융지주보다는 낫죠. 네, 하락했죠. 여기는. 네, 실적이 하회했기 때문에 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반등은 하긴 했고, 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주가가 11,000원까지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560원, 예, 그 다음 뭐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 여기도 6.3%이면 뭐 시중은행만큼 주긴 했네요. 여기도 6%가 넘어가니까 뭐 7% 주는 은행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은 뭐 여기가 11,000원이었긴 했는데, 제가 10,000원 정도 본다고 했죠. 그냥 10,000원까지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긴 했지만 대부분 다 실적 관련돼서 나온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BNK 금융지주랑 DB금융지주는 저는 좀 비추천 드리고요. 모든 은행주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대부분 이제 일단 신한지주 오늘 1%, 1.5%, 그 다음에 기업은행 거의 강보합, KB 강보합, 물론 오늘 다 좀 하락장이었지만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금융지주도 마이너스 거의 3%, 하나 금융지주 하나만 오른 겁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어제 나왔고, 실적들이. 그래서 결론은 실적 빼고는 이제부터 계속 하락일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순간부터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그 속에서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봅니다. 네. 왜냐면 비이자 이익이 가장 많이 플랫폼을 보유한 게 카카오뱅크고,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이쪽 분야를 더 어차피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과 별개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익 차별도를 둬야 된다는 포인트를 읽었었는데,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자체가 차별점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나머지 주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에 대한 시야는 조금 좋지 않고 오히려 카카오뱅크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장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익 보신 분들 꼭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제가 조금 뿌듯하게,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또 열심히 촬영할 수 있도록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